스크랜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5년 5월 4일 오후 3시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알렌의 집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알렌이 일하고 있던 제주건을 둘러봅니다. 그때 제주건의 게시판에 왕립병원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렌은 조선정부의 서양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충원 요청서를 제출했고요. 스크랜턴이 적격자다라고 추천을 하죠. 스크랜턴은 제물포로 돌아갔다가 5월 22일이 돼서야 알렌과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장로교회가 보낸 그 의사 선교사 헤론이 서울에 도착해서 제중원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인 6월 24일까지만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알렌과 제중원에 대해서 실망하고 못마땅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스크랜턴이 왜 제중원을 떠났을까? 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중원이 알렌이 보기에 제중원에서 하고 있는 실제 진료는 게시판에 붙어있는 내용과 달랐다는 겁니다. 스크랜턴이 보기에 제중원은 상하의 구별이 없이 공평하게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제중원은 알렌의 정책에 따라서 조선 정부의 권력자나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을 먼저 배려를 합니다. 이들이 오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진료를 해줬거든요. 남달리 자기 주장이 강했던 스크랜턴으로서는 묵고하지 못할 일이었죠. 더더구나 감리교 선교에 있어서 대중성의 지향은 가장 중요한 선교의 핵심이었는데 그의 눈에 왕립 제주건에서 일은 세속적인 사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스크랜턴이 보기에 알렌은 선교를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 조선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1885년 4월 10일 알렌은 일본 공사관과 $500의 연봉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알렌은 영국과 천국공사관의 의사로도 임명이 되었고요. 또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멜렌도르프가 그 알렌과 제주건을 자신의 주관 아래 두고 총세무사 소속의 의사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 $5,000와 주택을 주겠다. 그리고 매년 특별 봉급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알렌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크랜턴은 미국의 최고의 그 명문이었던 뉴욕 의과대, 지금의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반면에 알렌이 졸업한 오하이오의 스탈링 의학교나 마이애미 의과대학은 미국에서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렌은 조선 정부로부터 의료적 권위를 인정받았고요. 놀라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자신의 모교였던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북장로교의 헤론 선교사가 알렌을 참으로 냉소적으로 대했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공사관에서 강하게 스크랜턴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의의 문제이니까 방관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스크랜턴은 제중원에서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알렌과의 관계도 어색할 수밖에 없었고요. 알렌도 스크랜턴을 제중원 의사로 재추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은 결별했고요. 스크랜턴은 자기 집에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출입문 한쪽 기둥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이든지 낮 10시에 빈 병 하나를 가지고 와서 미국인 의사를 만나시오라고 하는 팻말을 걸어둡니다.
약병이 모자라서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시약소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병원이 개설하는 9월 10일 이전까지 모두 320명이 왔고요. 연말까지는 모두 842명의 환자들이 옵니다. 거의 모두 최빈층의 민초들이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885년 9월 10일 날 스크랜턴은 미국 공사관 바로 옆에 있는 그 한옥과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에 작은 진료소를 개설을 합니다. 1886년 6월 15일에는 동쪽 인접한 주택, 지금의 정동제일교회 문화재 예배당 자리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만들고요. 이름을 정동병원이라고 부릅니다. 5개의 병실과 수술실, 환자 대기실, 사무실, 약재실을 갖췄고요. 아주 빈약하고 초라했지만 조선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인데다가 이 근대 의술의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한국인들에게 일대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크랜턴은 왕립제주공과 다른 정책을 씁니다. 제중원에 접근할 수 없었던 가장 불쌍한 계급들을 올 수 있도록 했고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부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좀 더 내도록 했고요. 그 혜택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덕분에 무료로 치료를 받는 그 민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스크랜턴에게 이 진료는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고요. 환자들은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병원은 복음 전도의 접촉점이었고요. 선교의 기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 그 자체가 선교라고 보았던 알렌의 선교관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평가가 너무 좋으니까 1887년 6월 15일 날 고정임금은 스크랜턴의 병원에 시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렸는데 스크랜턴은 이를 유니버설 호스피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은덕을 베풀라 모든 환자를 치료하라 가난하고 병든 자를 먹이고 입히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스크랜턴은 1888년 12월에 서대문 밖 사형장 가는 길, 곧 양화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애옥에 시약소를 개설했고요. 이어서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통행이 빈번했던 숭례문 옆 상동에 시약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889년 8월에는 흥인지분 성묘 바로 안쪽에 위치한 곳에 시약소의 부지를 사들입니다. 스크랜턴이 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여성에 관한 일입니다. 스크랜턴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의 북감리교회가 1887년 10월 31일에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던 메타 하워드를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보냅니다. 여기서 하워드는 시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진료를 했고요. 88년 4월부터는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여성만을 위한 병원을 이화학당 구내에 세웠는데 바로 여기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10개월 동안 하워드는 1137년을 치료했고요. 그 다음에는 1424명의 여성 환자를 돌봅니다. 메타 하워드는 질병이 귀신의 저주라고 하는 샤머니즘 의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성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동시에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도 전했습니다. 명성황후가 메타 하워드의 출중한 성실함과 헌신을 확인하죠.
그래서 이 병원, 이하 학당에 있었던 이곳을 보구여관,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내립니다. 왕후의 여성관에도 변화가 왔던 겁니다. 조선정부가 운영했던 근대학교, 곧 유경공원의 교사라고 하던 길모아가 조선의 여성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였다. 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했고, 양반집 아이들도 예인 7부터 별채에 격리되어 지내야 했다. 선교사들은 그런 관습이 도덕성 결여와 좋은 풍습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실제로 당시 조선 사회는 모르는 사람과 더구나 아이들끼리 결혼을 시켰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나 심지어는 처첩과 자녀를 둔 남자들과도 결혼을 시켰다. 여성들의 애정 표현은 금기없고 친정과의 연도 완전히 끊어야 했다. 고된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했고 남편이 버리면 언제든 쫓겨나야 했다. 상민의 경우 여자아이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다. 열등의 명예가 운명처럼 지어져 있어도 관습을 깨야 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복종을 거부하거나 추문을 일으키면 심한 매질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여기에 어떤 예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신분이 낮을수록 이런 악질적인 대우를 더 심하게 받았다. 그 멍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이것이 낯선 이방인들이 보았던, 객관적으로 보았던 조선의 여성상이었습니다. 여성 의료 선교사들은 이러한 관념들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죠. 1890년 10월 메타의 후임으로 로제타 셔우드가 한국에 옵니다. 처음 10개월 동안 무려 2,350명의 여자 환자를 치료했고요. 82명을 위해서 왕진을 갑니다. 그리고 35명을 입원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1892년 12월에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의 약혼자인 홀이 한국에 옵니다. 이 사람은 퀸즈 의과대학 출신이었고요. YMCA에서 청년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두 사람은 뉴욕의 빈민가에서 함께 의료봉사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1892년에 보구여관 동대문 분원이 설치가 됩니다. 볼드윈 여사, 바로 이 스크랜턴 대부인을 한국에 보냈던, 그 후원했던 볼드윈 여사가 기금을 냈는데 그 볼드윈 여사의 이름을 따서 볼드윈 시약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병원은 후일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발전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남녀가 동등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조선 여성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목표를 제시했고요. 미래에 대한 지평선을 확대해 주었고요. 여성들에게도 책임과 열정을 부어주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의 전통사회가 결코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스크랜턴의 선교가 이러한 생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